자, 3회입니다. 3회. 어, 자, 마크라는 거, 기념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기념하다. 그러니까 마크, 자, 3회 101번. 지금 녹음이 되는 거지. 그치? 마크, 기념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줘.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려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표시하죠. 마크하죠. 달력에. 왜? 기념하기 위해서. 플랭크를, 이, 어, 이 컴플렉스는 복합 단지라고 하면 돼요. 오피스 단지라고 할게요. 리본 커팅 세레머니는 이제 테이프 절단식 같은 거 하는 거죠. 과 함께. 위드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기념하는 조건은 이거 절단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를 기념할까?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테이프 절단식을 할까요? 자, 잘 모르겠으면 얘네들을 다 주어로 놔둬 보세요. 그리고 수동태로 바꿔봐. 마키드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얘 정답 아니죠? 얘가 정답 아니죠? 그죠? A번 아니면 B야. 자, 덜을 썼다는 건 명사 쓰겠다는 거예요. 그쵸? 명사 써야 됩니다. 그 명사처럼 보이는 건 A나 B인데, 오픈을 기념할까? 오프닝을 기념할까? 그러니까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그럼 오프닝이 기념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오픈은 명사로 쓰이면 뭐 열려 있는 거니까 공터라는 뜻이 있죠. 공터. 뭐 야외 이런 뜻이 있고 오프닝은 개장이죠. 개장. 뭐 개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알면 그냥 바로 B번 쓰면 됩니다. 자, 102번은 이 호텔은 주어가 나왔고 월이 나왔고요. 헬프풀이 나왔습니다. 헬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헬프를 보면 해시태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이타적이다.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서 해시태그로 걸려야 돼요. 아무튼 형용사를 쓰고 있고요. 형용사.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보기는 다 부사입니다. 그러면 부사는 주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동사를 수식하잖아요. 이 동사 수식. 보통은 또는 형용사를 수식을 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인데, 하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비교급 강조라고 쓰고요. early 뭐 하는 동안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초기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 지금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시점 대조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맥이 안 맞아요. 자, 그럼 이제 A번 아니면 B번인데 enough는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부사 자리니까 부사라고 하면 형용사가 앞에 위치해요. 형용사 또는 부사가 인어프 앞에 위치합니다. 어순이 중요해요. 어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helpful 다음에 inof를 써야지 inof를 쓰고 helpful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꽤, 상당히, 전적으로 뭐 이런 뜻이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A.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꽤 도움이 됐고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그죠? 자, 103번 별표하고요.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네 둘은 명사거든요. 명사. 프로포절. 둘 다 제안이라는 명사죠. 명사고, 제안, 제의, 이런 뜻인데, 뭐, 프로포절은 뭐, 청혼이라는 뜻도 있죠.
예, 프로포지션은 제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제라는 뜻이 있죠. 명제. 둘 다 뭐 이제 제안이라는 뜻은 있으나 프로포즈가 받아봤니? 안 받아봤죠?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 청원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럼 이거부터 해결할게요. 이거 두 개 명사부터. 명사가 나오고 멋지가 나왔어요. 그치? 이 합병이거든, 합병. 그럼 복합명사잖아요. 복합명사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일단 적절한 형용사형이 없어요. 또는 형용사형이 있는데 의미가 다를 경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명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우리 1강에서 다 설명한 거야. 그쵸? 그래서 의 또는 위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멋지 이렇게 쓰고 포 또는 오브를 쓰고 나서 제안이라고 할게요. 제안을 위한 멋지. 제안의 멋지. 말이 좀 이상해요. 그쵸? 그래서 날립니다. 복합명사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치? 날려버릴게요. 두 번째, 요 지워도 되죠, 그죠? 두 번째, 다음에,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연결이 됐어요. 관계대명사가 연결이 되고 주격관계대명사야. 그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수동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관계대명사도 접속사니까 동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동사도 없어져야죠. 접속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이죠. 관계대명사가 없어졌어. 주격관계대명사 축약에 의한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럼 동사에 ing 붙이는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사가 능동으로 하는 거죠. 이 명사가 수동으로 당하는 거잖아. 얘가 주어니까. 그죠? 이 얘기는 뭐냐?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얘기는 명사 다음에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능동이면 수동이면 얘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 그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해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없어요. 이게 문제야. 동사의 성질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예요. 다 외워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풀려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푼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하고 뭐 which 있고 is 다음에 ing가 앞으로 간 거다. pp가 앞으로 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게 동사의 성질이 없는데 다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야.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풀면 안 돼.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해석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런 문제만 갖다 놨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 다 외워야 됩니다. 프로포징이라는 형용사는 없어요. 전 정답 A야. 제안된이라는 뜻이야. 제안된. 이란 형용사예요. 이해가죠? 물론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합병이 is proposed 제안되는 야, 똑바로 쓰라우. posed냐, proposing이냐. 합병이 어떻게 제안합니까? 제안되는 거지. 그래서 proposed가 앞으로 간 거 이러면 편해. 가르치기는 편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동사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알았죠? 외우세요. 외우고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아닌 거를 문제 편하게, 풀기 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정답 A번. 자, 우리가 명사 다음에 ing를 쓸 건지 pp를 쓸 건지 예를 들어서 펄른, 리프 그러면은 얘가 리프는 이즈 펄른이야? 말이 안 돼. 펄은 자동사인데 어떻게 수동태가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형용사야. 떨어진이야. 떨어진이란 형용사예요. 알았죠? 그래서 다 외워야 되는데 보통은 아닌 것도 있지만 자동사는 ing로 많이 형용사가 변하더라. 타동사는 pp로 많이 형용사가 변하더라. 그치? 요 정도, 예외도 있죠. 뭐 자동사인데 pp로.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죠? 예외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더라라는 얘기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서 모르면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모르면 능동수동으로 풀든지, 그치? 하지만 원칙은 안 된다.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원칙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104번은 뭐 여기 볼게요. 일주일 후에 그들이 평가된 거잖아요. 그들이 가리키는 게 뭐야? 앞에 복수명사가 없어요. 그럼 블랭크겠죠? 그러면은 블랭크는 뭐가 돼야 돼? 평가될 대상이 돼야 돼. 무엇이 평가될까? 이벤트가 평가된다. 말이 되죠. 스토어가 평가된다. 말이 되죠. 결과가 평가된다. 말이 되죠. 쿠폰이 평가된다?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해도 되죠. 얘가 블랭크야, 지금. 그 능동태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목적어가 되죠. 얘네들이 목적어가 되고, 여기에다가 evaluate라고 쓸게. 평가한다. 이벤트를 평가한다. 스토어를 평가한다. 결과를 평가한다. 쿠폰을 평가한다. 뭐 이렇게 말되는 게 똑같죠? 그치?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까지가 주어 자리인데 마켓 서베이라는 그치? 명사가 나왔어. 그럼 복합 명사죠. 그러니까 A라는 명사와 블랭크 B라는 명사. 복합 명사가 나왔어요. A, B라는 복합 명사가 나오고 얘가 블랭크로 나온 거야. 그럼 복합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A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의 또는 위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블랭크 다음에 포나 오브를 쓰고 다음에 조사라고 쓸게. 조사를 위한 이벤트, 조사의 스토, 조사를 위한 스토, 조사를 위한 쿠폰, 조사를 위한 결과, 조사의 결과, 이건 말 되는 것 같아. 그쵸? 자, 요렇게 풀어도 되고, 지금은 무엇이 릴리즈 될 거래요. 그들이 평가한 일주일 후에 조사 무엇이 릴리즈 된대. 릴리즈가 풀어주는 거니까 발표하다, 공개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언론에서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 그게 릴리즈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언론에서 뭐를 발표할까요? 이벤트를 발표할까? 스토어를 발표할까? 결과를 발표할까? 평가한 다음에 발표하는 건 뭐야? 리절트죠. 그치? 그래서 얘는 복합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와의 호응 관계. 그치? 그래서 뭐를 발표하는 걸까? 두 번째, 평가한 다음에 발표하는 건 뭘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4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설문 결과가 발표될 거다. 그러니까 설문의 무엇이 발표될 거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동사와 주어와의 호응 관계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능동태로 바꾸면은, 어, 이것을 릴리즈하는 거잖아. 그치? 얘가 목적어고. 그럼 발표하는 건 뭘 발표할까요? 발표하다니까. 평가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이벤트를 발표해, 스토어를 발표해, 쿠폰을 발표해,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다. 104번 같은 경우는. 음?